자, 바로 일발장전 시작하겠습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긴장감 있게 많은 분들 지켜봤습니다. 아예 밤 새신 분들도 있고요. 오라클을 볼까, 마이크론 볼까? 우리 마이크론 이야기부터 바로 하죠. 더 속보이기도 하고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민 매니저? 석 달 동안 이제 거기 분기는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전망치를 그대로 뚫어버리는 136억 달러 매출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했고 EPS 추정치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 최고 이제 3.9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반올려면 거의 4.8달러가 나왔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고 본장에서 지금 마이너스 3% 이제 빠지고 있다가 지금 시간에서 시장에서 이제 플러스 5%까지 상승 반전이 됐으니까 저점 대비하면 거의 8% 이상 네. 급등이 이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해야죠. 제가 브로드컴 CEO가 이제 컨퍼런스 콜 하고 나서 어찌 보면 이건 좀 말실수도 있고 뉘앙스가 이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지금 컨콜 하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컨콜을 하면 할수록 주가가 지금 더 올라가죠. 지금 8.9%까지 네, 왔어요. 모든 부문에서 지금 실적이 예상치를 다 뛰어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 부문의 메모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장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굉장히 좀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 방금 우리 앵커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엄청난 가이던스가 네, 말도 안 190억 돼요. 달러.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136억 달러를 이제 매출액을 기록을 했는데 다음 분기에 190억 달러.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이크론 대단하다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전 세계 지금 메모리 3위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엄청난 내년도에 이제 가이던스, 내년 1분기에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떻게 했는가? 실제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계속 지금 상향 조정이 되더니 거의 한 6개월 만에 2배 이상 지금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급기야 영업이익 지금 110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하이닉스도 최소 80조 이상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기업 합치면은 거의 한 200조 원 이상의 이제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주가는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횡보 조정을 좀 받았다. 그래서 어쨌든 이 AI 버블에 대한 노이즈는 결국에는 AI 산업이 지금 정점에 왔다가 아니라 오라클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너무 지나치게 대규모로 이제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그 투자에 대한 어떤 부채 문제 그리고 지금 오늘도 사실 오라클에서는 정면으로 전혀 아니다. 네. 가짜 뉴스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제 거기에 주목을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들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심지어 내년에 핸드폰 가격이 이 메모리 가격 폭등 때문에 굉장히 비싸질 거니까 스마트폰 바꾸실 분들은 올해 넘어가기 전에 12월에 바꾸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 단에까지도 지금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자극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그만큼 지금 이제 메모리 여팡은 내년도에 그야말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 기대된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장 급락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프리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어제 이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소부장 종목들이 오늘 시장의 이제 하락을 조금 방어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마이크론 실적을 안 봐도요. 이거 조금 컴퓨터라든가 IT 쪽에 관계 있는 분들 요즘에 이 D램 가격이 미쳤습니다. 이거 네. 좀 살려고 해도 맞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엄청 나거든요. 그것이 실적에 반영됐다라는 건데 준호 매니저. 네. 그러나 우리는 어제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먼저 좀 이 소식을 선반영이 알아서 됐죠. 선반영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마켓 잠깐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금 1.58% 하락이고요. 하이닉스는 투경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고 있고 이쪽 소부장으로 와도 좋지가 않아요. 이 PSK 홀딩스부터 해서 나름 기판 쪽도 그렇고요. 테크행 YC들 또 좀 열려있는 데들, 심텍도 그렇고 프리가 열려있는 소부장들이 조금 힘듭니다. 어제 선반영 하나가 있고 오라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아울이라는 곳에서 그동안에 오라클의 투자를 총괄을 했었는데 떠난다라고 하고 왜 떠나냐 봤더니 돈 빌리기 힘들다 이런 맞습니다. 거더라고요. 네. 결국에 오라클 같은 경우가 좀 투자 유치에도 좀 난항을 좀 그렇죠. 겪으면서 최근에 지금 이제 AI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까지 끊겨버리니까 또다시 이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재부각됐고 결국 이제 오라클의 어떤 급락으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이제 호실적과는 무관하게 사실 M7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또 이제 테크 기업들이 전반적인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도 결국에는 또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제 결국 AI에 대한 어떤 검증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업황의 완벽한 턴어라운드와 슈퍼사이클의 어떤 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되는데, 이미 또 그것도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일 5장 들어서 외국인에서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사실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오라클 여파가 좀 장중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간밤에 또 이제 코스피 선물도 결국 한 1.8%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제 소비장, 어제는 오랜만에 사실 이제 반도체 소비장 기업들이 한 2, 3개월 만에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돼서 좀 이제 기뻤는데, 또 이제 하루 만에 다시 또 오라클이 다시 한번 AI 거품론을 다시 한번 재부각시키면서 어제의 상승 보고 좀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이제 AI 관련된 결국에 이제 검증과 그리고 또 약간의 어떤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이제 옥석가리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테크 기업들 안에서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이제 AI 안에서 거품, 또 그리고 또 고퍼주들 중심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 오히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서 7, 8%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또 삼성과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거품론에서는 약간 좀 비껴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은 좀 쉴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AI 거품론은 정확한 옥석 가리기의 어떤 이제 시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진짜 투자 대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결국 이제 꾸준한 어떤 상승 흐름과 이번에 그 AI 거품론이 마무리되면은 반발 매수가 빠르게 유입되겠지만, 결국에 또 이제 AI 거품으로 그동안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기업들은 좀 이제 차익 실현과 또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AI 섹터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약간의 좀 옥석거리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지금 있습니다. 마이크론 이렇게 좋은데요. 방금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우리가 어제 좀 선반영을 한 것 같아요. 소부장까지도 함께 반영해주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1.8%대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기, 이오테크닉스 이 라인도 꽤 지금 힘들어 보입니다. 오늘 이제 장 시작하면 외국인들 들어오죠. 그때 하이닉스를 비롯하면 오늘 오라클을 볼지 아니면 이 마이크론의 어마어마한 실적을 볼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이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따 이영수 대표와 함께 특집으로 준비를 해서 오라클 이야기, 또 마이크론 이야기, 하이닉스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프리마켓 업앤다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 다운들 놓고 보면 업 쪽에서는 많지는 않지만은 바이오에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함께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운 쪽에서는 뭐 여러분들도 어제 뉴스 보셨죠? LG 에너지 솔루션인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요 5%도 지금 급락 나오고 있고, 리튬 가격이 있어서 오늘 좀 기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지금 양극재 기업도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이것도 본장까지도 가봐야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리튬 가격과 LG 엔서, 포스코 퓨처엠까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계속 봐주시고, 우리 업종 라인에서 영민 매니저 지금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쪽에서 재료가 좀 보여지나요? 어제 이제 에페그레네타이드 우리가 이제 한국형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에페그레네타이드는 그 유명한 이제 또 랩스커버리하고 같이 예전에 사노피에 5조 원 넘게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페그레네타이드 이게 GLP-1 유사체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래서 야, 이거 이미 거의 한 10년 전에 지금 한미약품은 요 분야에 이 GLP-1 유사체를 확보를 해가지고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는데, 이걸 비만으로 접목하는 걸 조금 더 빨리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에페그레네타이드 요거를 다시 이제 부활시켜가지고 임상 3상을 진행했거든요. 삼상의 데이터가 나와서 어저께 이제 국내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이제 요청했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좀 나오면서, 뭐 승인 여부는 또 좀 수개월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어저께 이제 품목 허가를 요청했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약품 또 관계 회사인 또 한미사이언스가 동반해서 이제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이제 조금 들어왔다,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만 진영의 종목들이 사실 이제 화이자 주가가 최근에 좀 밀리고 있잖아요. 화이자 주가가 역시 이게 또 실적에 대한 우려인데, 내년 내후년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불투명하다, 이런 이제 악재 때문에 화이자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 근데 화이자는 주가 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비만 치료제 쪽에 거의 올인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을 했거든요. 실제로 화이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비아그라라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회사고 네. 그다음에 2020년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mRNA 이제 백신을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또 주가 상승을 기록을 했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를 이제 확장 전략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내년에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만 15개 임상에 이제 돌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고 또 중국의 야오파마 또 후보 물질 저분자 화합물 이제 GLP-1 유사체 후보 물질까지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비만 진영의 종목들은 상당한 이제 이슈를 가지고 지금 지수가 좀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져볼 수 있다. 특히 연말이 가기 전에 일라이릴리가 오포글리플론 임상 3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 FDA 이제 품목 허가를 네.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재료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진영의 이제 종목들은 조정 시에 오히려 또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민이 지금 한미약품은 이제 나홀로 쭉쭉쭉 이제 준비를 하다가요.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국내 식약처에 이제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 국내에서 허가가 났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이것도 괜찮은 재료죠. 괜찮은 재료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되는지가. 이제 조금 두고 봐야 되는 문제지만 어쨌든 한미약품이 지금 표방하는 바 지금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네. 약값이 일단 상당히 비싸잖아요. 최소 저용량을 기준으로 봐도 30만 원 후반대 한 또 달에 외국 거고. 네, 굉장히 네. 비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국인들의 체질에 맞는 비만 치료제를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라고 한미약품이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약값은 거의 절반 이하가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약값에 부담을 느끼는 이제 또 비만 환자분들께는 어느 정도 또 어필이 네. 될 수 있고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또 크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감안하면은 사실상 한미약품이 품목 허가를 받게 된다면 그래도 하나의 또 매출처, 주요한 매출처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의 3상을 마치고 자체적인 비만약입니다. 식약처 신청제 허가를 내달라고 허가 신청 재료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진짜 네. 애매하고 어제 하이닉스가 간 게 뭐 그런 얘기 좀 있었거든요. 왜 어제 갔지? 오늘 가야 되는데 하니까 이 개장을 봐야 되는데 오늘의 일발은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가 네. 또 테슬라도 준비했지만 테슬라도 힘들어졌고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요?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좀 이제 완벽한 개별 이슈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K-팝 또 엔터 기업 한 기업을 들고 예. 와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미 좀 악재가 충분히 좀 주가에는 녹아져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요. 오늘 YG 플러스라는 기업을 플러스? 오늘 네.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뭐 YG 플러스는 음원과 음반 그리고 이제 MD 그리고 이제 유통 그리고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YG 플러스가 이제 올해 7월달 거의 11,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 5,0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조정이 추첨했죠. 나졌던 게 네.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하이브가 지금 YG 플러스의 지분을 7% 이상 정도, 7.3%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지금 하이브의 어떤 그 YG 플러스의 주가가 거의 곤두박질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이제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의 음원 관리는 여전히 YG 플러스가 하고 있는 게 하이브의 자회사인 지금 이제 위버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YG 플러스의 지분을 10.23%를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이브의 YG 플러스의 지분 전량 매각에 대한 악재는 즉 주가가 반토막 나면서 이미 좀 반영이 됐고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 컴퍼스가 10% 이상의 YG 플러스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여전히 협력 관계는 유지가 하고 있고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하이브의 소속 가수들의 어떤 음원 관리도 여전히 YG 플러스가 일부는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렴한 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저렴한 게 아니고 네. 이미 하이브의 자회사도 이미 지분을 있어요. 가지고 있고 네.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렴해서 지금 하이브와 아예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라는 거. 네. 근데 다만 주가는 이미 저렴한 것처럼 저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의 가격대가 좀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의 어떤 신보 지연도 좀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 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까지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도 주가가 하락세였고 하이브가 또 YG 플러스의 지분을 전량 매각한 거에 대한 악재가 전 주가에 녹아져 있어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오히려 2026년도의 어떤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안에서 일단 1월 달에 아직까지는 뭐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은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어떤 방안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또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 1월 달에 지금 이제 최근에 엔터 4사,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그리고 이제 JYP 수장들과 좀 만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에 또 이제 공연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졌어요. 그래요? 아직까지 네. 뭐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발표된 건 아닌데 일단 지금 한중 정상회담 개기에 이후에 4대 예. 대형 기획사들과 중국에서 K-팝 콘서트 개최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중국 갈 때 같이 가는 맞습니다. 그런 네, 그래서 형태네요. 네. 결국에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이제 최근에 한중 간의 일본과 중국 간의 어떤 관계가 지금 계속해서 대립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또 한한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정말 K-팝 콘서트가 중국에서 열린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이제 K-팝 가수들의 중국 내의 어떤 활동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BTS 같은 경우가 내년 봄에 또 완전체로 지금 신보 발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이브와 그리고 또 YG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대형 IP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과 또 신보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또 이제 YG 플러스의 이제 음원 수익도 같이 덩달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BTS의 활동 시기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제 신보를 발표하고요. 4월부터 이제 월드 투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랙핑크도 마찬가지로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월드 투어가 좀 이어질 전망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와 YG 플러스의 어떤 매출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하락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성장과 그리고 달라진 펀더멘털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하이브의 어떤 이제 저연차 IP들까지도 지금 이제 뭐 대표적으로 캐치아이 같은 경우는 뭐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기도 했고요. 코르티스라는 그룹도 지금 데뷔하자마자 지금 앨범이 누적 판매량이 106만 장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북미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YG 플러스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펀더멘털은 무관하고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나섰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선반영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1월 달에 중국 내에서 본격적인 K-팝 콘서트가 열리고 또 그리고 중국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특히 이제 4월 달 같은 12월 같은 경우 4분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콘서트 활동과 또 그리고 이제 엔터 산업의 대표적인 성수기이다 보니까 4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또 이제 엔터 섹터가 약간 완전 좀 개별로. 피난처가 네.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YG 플러스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가격 전략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YG 플러스 정말 여러 군데에서 증권사들도 많이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 지분 매각 나오면서 가격이 확 무너졌거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 볼까요? 차트가 이제 거의 11,4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이제 5,8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예. 정확히 반토막 이상 조정이 나와줬었고 이제 좀 바닥에서 저가 매수가 좀 위입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미 이제 하이브의 어떤 전량 지분 매각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정말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또 중국 내에서 공연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도 충분한 상승과 YG 엔터테인먼트의 실적 성장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본다고 했을 때 전일 종가였던 6,74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8,1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 손저가는 5,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은 YG 플러스로 향했습니다. 이제 재료는 내년 초입니다. 이제 1, 2월일 것 네.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방중과 함께 뭐 한한령이 완벽하게 풀리고요. 국내 4대 기획사의 또 중국 공연 이런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리마켓 업앤다운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텐데 이제 업 쪽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업 쪽보다 다운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운 쪽에서 두 종목 볼 텐데 펩트론과 LG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재료가 있죠. 이거는 준호 매니저한테 가고 그 전에 펩트론을 먼저 영민 매니저한테 볼게요. 펩트론이 어제 그제 좀 갑자기 흔들리고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한 4%대가 또 흔들려서 궁금증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펩트론 어떻게 좀 접근할까요? 뭐 펩트론이 특별한 이유 때문에 이제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다 같이 빠져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이틀 전에 4천억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냥 시가총액 순서대로 보면 알테오젠, 뭐 펩트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 쪽에서 뭐 매도가 강하게 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연타를 특히 맞는 거네요. 또 외국인들은 네. 이제 지분이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보유 지분이 좀 높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에 상당한 이제 매물을 좀 맞으면서 주가 하락이 좀 진행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펩트론은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연말에 원래 이제 좀 일라이 릴리와 본계약 체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됐어요. 한 10개월 정도 또 이제 공동 연구 개발 이제 계약이 좀 연장이 좀 되면서 적응증 확장,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파이프라인 쪽으로 펩트론과 또 일라이 릴리가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이제 제기가 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화는 여전히 저는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네. 부분이라고 보고, 또 일라이 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라이 릴리가 지금 비만 치료제 API를 우리나라의 SK 팜테코를 통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SK 팜테코에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을 이제 펩트론에서 제조하는, 그래서 펩트론이 지금 증설 투자, 오송에 이제 증설 투자를 하고 그걸 국내 식약처에서 이제 GMP 인증을 받는 이런 네. 과정들이 진행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일라이 릴리와 뭐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사실상 일라이 릴리의 완제품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유력하게 이제 제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또 외국인들의 어떤 투명성 이제 네. 또 수급 이슈가 이제 악재가 끝나고 나면 주가는 뭐 충분히 반등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펩트론뿐만 아니라 주요 시총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이제 주가가 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단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1월 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주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참가를 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또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이런 주요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빅파마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다시 한번 이제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한번 가격 전략 한번 봐주시죠. 네, 왜냐하면 네. 펩트론 같은 경우에와 이제 좀 이따 알테오전도 함께 봐주실 텐데 코스닥 맞으면서 지금 같이 맞고 오늘 또 코스닥 외국인이 때리면 네. 오늘도 또 힘들 것 같거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적인 이제 투매가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좀 매도가 좀 나왔고 특히 이번 주에 여러 이제 경제 지표들과 실적 발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전체에 대한 이제 매도가 지금 강하게 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이제 슈퍼위크도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의 투매는 이제 일단락 되는 시점이다. 펩트론은 지금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26만 원, 7만 원 요 구간이 저점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어저께 그저께 주가가 이제 툭 떨어지면서 네. 하락폭이 이제 조금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저점을 좀 잡아보면 지난 7월 달에 이제 하단 역할을 했던 요 21만 원대 이제 구간이 저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요. 네. 요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좀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열어주니까 알테오젠도 함께 보죠. 지금 네. 알테오젠이 설상가상인 게 떠난다고 하는 그때 또 외국인의 투매가 오니까 네. 뭐 외국인이 사지도 않고요. 기관도 맞습니다. 안 받는 것 같거든요. 알테오젠을. 또 알테오젠에 개인이 많습니다. 볼까요? 근데 또 네. 한편으로 보면 이제 연이어서 이제 특허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불거졌잖아요.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할로자임이 이제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됐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한번 훅 밀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또 물질 특허가 아닌 이제 제조 특허로 제조 또 특허로 이제 걸었고. 특허에 대한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한 번 더 밀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악재성 이슈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시장에 다 알려져 있는 재료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가민 반응을 했잖아요. 그게 아마도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일정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좀 했었던 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테오젠은 언제 코스피 시장으로 이사 갈지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거래소랑 이제 이전에 대한 부분들 구체적인 이제 절차를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전의 시기가 뭐 내년 상반기가 될지 아니면 하반기가 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 회사에서 간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코스피를 이전하겠다라는 게 그냥 임시 주총에서 결정만 된 거지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알테오젠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맞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 자체를 기가적으로 좀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일 때는 또다시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매수세가 분명히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특허에 대한 이제 노이즈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테오젠의 이제 잠재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키트루다 SC의 제형 변경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ADC 여러 분야로 이제 확장되고 있는 SC 제형 변경의 추가적인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특히나 연말에 또 알테오젠이 뭐 하나 터트려 주겠거니 생각을 좀 했는데 아직 뭐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신랑 매물도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가켄 바이오도
12월 23일 날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 다음 남았다? 주까지는 여전히 이제 딜에 대한 가능성은 또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유지를 해보고 알테오젠도 이제 차트 분석 좀 해드리면 네. 알테오젠은 이제 거의 뭐 6개월 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40만 원 초반까지 주가가 좀 밀렸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40만 원대라면 그야말로 한번 배팅을 좀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는 70만 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다운 쪽으로 봤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좀 의견도 많이 올라오시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준호 매니저, 실은 LG 엔솔의 이 악재만 없었으면 오늘 네. 탄산 리튬 폭등에 맞습니다. 뭐 미국에도 배터리주, 우리도 오늘 포스코 퓨처 에코프로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10조 원대의 계약이 날아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포드가 이제 대형 전기차 픽업 트럭을 28조를 들여서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이유로 결국 이제 이 사업을 철수를 네, 해버렸잖아요.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그 똥탄이 결국 네, LG 엔솔에 여파가, 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LG 엔솔이 거의 최근 매출의 24%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제 이번에 취소되면서 장기적인 어떤 수익성이 좀 악화되는 거는 좀 사실이나 최근에 지금 이제 LG 엔솔을 필두로 ESS 쪽에서 이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고 흑자 전환을 지금 3분기 연속 이어가고 있는 타이밍에 지금 이제 포드의 또 이제 어떤 이제 계약 해지로 인해서 유탄을 맞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략을 잘못 짠 게 전기차가 수요가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다시 하이브리드로 전략을 수정을 하고 또 ESS 쪽에 사업을 다시 집중을 한다라고 해요. 새롭게. 그래서 결국 또 이제 ESS를 하기 위해서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또 필요하기도 할 텐데 일단은 앞으로의 어떤 전략과 이번에 어떤 이제 해지를 통해서 28조에 대한 어떤 손해를 LG 엔솔에 지금 이제 9점 거의 10조 가까운 또 이제 계약 규모를 취소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메꾸려고 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LG 엔솔을 비롯해서 국내 이제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ESS 쪽에서의 어떤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LG 엔솔은 최근에 테슬라의 6조 규모의 그리고 삼성 SI는 테슬라라고 딱 오피셜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2조 규모의 LFP,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도 좀 ESS 같은 경우는 AI발 어떤 전력난을 위해서 ESS의 어떤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해가 2026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포드의 이번에 악재는 이제 단기 악재고 좀 수익성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수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삼성 SI를 필두로 한 본격적인 이제 ESS 매출 성장은 2026년부터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어떤 포드발 어떤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와주는 거를 좀 확인하고 오히려 좀 모아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제 자율주행과 함께 저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도 같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가 휴머노id 로봇뿐만 아니라 뭐 드론 각종 첨단 산업에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어떤 매출 성장과 그리고 삼성 SDI도 워낙에 지금 이제 내년에 흑자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넥스테라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북미 에너지 기업들과의 꾸준하게 ESS 공급 계약 체결과 또 유럽 전역 그리고 또 이제 중동 쪽으로도 ESS 관련된 배터리 공급 계약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번에 어떤 포드발 어떤 악재는 좀 단기 악재에 좀 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네.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맞습니다. 물론 본장 가봐야 되겠지만은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지금 프리에서는 2차 전지 맞습니다. 라인들 싹 다 왜냐면 LG 엔솔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거든요. 오늘 사실 이제 뭐 포스코 퓨처엠은 필두와 특히 뭐 포스코 엠텍, 리튬 같은 에코프로 그 관련 라인들. 종목들은 네.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야 된 날인데 아무래도 LG 엔솔발 충격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그 힘들 것 밑단에 같죠. 이제 소재 네. 기업들까지도 낙수 효과로 좀 그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그 안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지금 양산 앞두고 있죠. 그리고 양극재 전고체 그리고 테슬라의 6천억 규모의 음극재 공급 계약 체결했고 천여흑연 또 인조 흑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전 결국엔 좀 회복 속도도 빠를 가능성이 좀 본장에서 높다라고 한번 좀 볼까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좀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 2차전지 업황 자체의 어떤 이제 그 추세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같은 타이밍에 가장 좀 기술력이고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조정시 매수의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뭐 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시간, 뭐 기회, 바람을 타야 된다. 알지노믹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민매주 오늘 알지노믹스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이 마이크론, 오라클 이런 거 뭐 없었으면은 참 네. 이야기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또 코스닥이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고요.
알지노믹스, 올릭스 함께 볼게요. mRNA 오늘 지금 22,500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알지노믹스 한번 분석해 주시죠. 그래서 아니 오히려 오늘처럼 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더더군다나 이쪽으로 또 좀 주목이 좀 많이 될 오히려?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가는 종목이 전혀 없잖아요. 모멘텀도 없고 지금 뭐 오라클 노이즈가 있었지만 아마존은 또 100억 달러 또 오픈 AI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혀 안 먹히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 실적 발표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8% 넘게 급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다 소부장 빠지고 쌌다. 이러니까 사실은 뭐 알지노믹스가 오히려 더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3,100억 원 정도 이제 규모로 공모가 이제 됐어요. 끝났어요. 네. 이제 그러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22,500원을 기준으로는 3,100억. 그래서 제가 이제 따따상 가면은 곱하기 4 하면 주가도 절묘하게 10만 원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알지노믹스에 대한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최근에는 이제 국가 또 신약개발 사업단의 우수 과제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어제 이제 보도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알지노믹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요하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의 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임상 데이터 공개했던 거 언급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네. 그 데이터가 공개되고 나서 주가가 이틀 만에 무려 3배가 넘게 폭등을 했었거든요. 왜 이런 엄청난 이제 반향이 있었냐면 주사를 딱 한 번만 주입하고 90일 이후에 경과를 봤는데 체중 감량 효과가 9%, 거기에다가 근육량은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효과. 우리가 GLP-1 유사체 기반의 이제 비만 치료제, 특히 고분자 함물 이제 GLP-1 유사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이 빠지는데 근육량이 같이 빠지니까 야 이거 진짜 체중이 빠진 거 맞냐? 근손실 때문에 체중 감량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단점을 이제 극복한 게 바로 이제 웨이브 라이프 사이언스의 임상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딱 한 번 주사를 맞고 90일 이후에 이런 놀라운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짧은 간섭 RNA 플랫폼 기술 때문에 프리즘이라는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한 건데 이 기술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사실상 단백질 중에서도 비만을 유발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 단백질의 발현 자체를 RNA가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이제 만들어지는 기전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지노믹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일라이 릴리 쪽에 무려 1조 9천억 정도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거는 이런 잠재력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지노믹스가 이제 상장되면서 이런 기술력이 이제 부각이 좀 될 거고 요런 사업을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기업이 바로 올릭스라고 올릭스. 보시면 돼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올릭스는 뭐 메시 치료제뿐만 아니라 비만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탈모 치료제를 급여 적용을 검토를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업무보고 상황에서 또 나오다 보니까 탈모주. 뭐 이게 또 보건복지부하고는 네. 또 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탈모주들이 급등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바르는 이제 탈모 치료제 만드는 기업들 또 유통하는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 경구복용의 이제 탈모 치료제를 이제 만드는 기업은 올릭스를 가장 또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미 프랑스의 로레알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그 협력의 어떤 결과물로 최근에 마일스톤까지 이제 유입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RNA 기술을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해서 이미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올릭스의 몸값도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알지노믹스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에는 조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의 네. 유일한 좀 희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어저께 또 RNA 관련된 종목들도 동반해서 다 조정이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올릭스라든지 ST팜, 타미셀 뭐 이런 종목들은 다 RNA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알지노믹스 상장과 함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지노믹스가 따따로 가면 올릭스로 갈까요? 근데 네. 따만 가면 알지노믹스로 가고. 네, 만약에 네, 거래가 일단 거래가 풀리면 돼서? 저는 오늘 이런 뭐 무서운 시장 분위기 때문에 거래가 좀 풀린다라고 하면 저는 풀릴 것도 알지노믹스 같아요. 가격 상승과는 좀 별개로 충분히 한번 공략을 좀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일단 너무 저평가되어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따상이 꼭 안 가더라도 사실상 최소 1조에서 1조 5천억 이상 많게는 저는 이제 한 2조까지도 보거든요. 에임드 바이오가 5조까지 갔었던 걸 갔으니까. 감안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 시총을 기준으로 시작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고 시총이 6천억, 7천억밖에 안 되네? 그러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mRNA, RNA 계열들, 알지노믹스, 올릭스 또 ST팜까지도 네. 오늘 한번 RNA만 따로 떼어놔서 지켜보시고요.
무벡스 오늘 리뷰를 네. 가볼게요. 로봇도 이게 코스닥을 지금 외국인이 연일 때리니까 네, 오늘 좀 맞습니다. 약간 걱정도 돼요. 네, 일단 뭐 현대무벡스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자율주행 테슬라 얘기도 간단하게 네. 해드리면은 일단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제가 남북 경협으로 좀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9년 만에 이제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군대에서 좀 조건부 승인이 나면서 9년 만에 지금 이제 물류 단지를 다시 한번 조성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이제 남북 경협, 특히 이제 물류 또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어제도 그리고 또 이틀 전에도 로봇 섹터 내에서 그래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좀 이제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전체적으로 자율주행 섹터와 함께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 이제 테슬라한테 지금 이제 너무 과장 광고를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제 판매 라이센스와 제조 라이센스 30일을 또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좀 조정이 나와줬고, 지금 이제 프리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로봇 기업들까지 같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그냥 정치적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작년부터 스페이스 X 발사 횟수 관련해서 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그 관련해서 좀 제재를 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발로 결국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안 줘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딱 테슬라만 제외하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정치적 보복과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오토파일럿과 풀셀프 드라이빙이란 말이 너무 이게 과장 광고다라는 이유로 했던 건데, 네. 단 이게 마지막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수정을 한다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로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결국 북미 공식 계정에서, 테슬라의 북미 공식 계정에서 이는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우리가 오토파일럿 풀셀프 드라이빙의 용어를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소비자 중에 그 어떤 고객도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은 문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태클을 건 건데, 결국에 지금 캘리포니아 판매는 중단 없이 계속 된다라고 했고, 또 실제로 이게 약간 뭐 약간의 수정에만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치적 보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의 어떤 이제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로봇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적 결함이나 아니면 그 대형 사고나 이런 게 이뤄진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던 정치적 보복으로 인한 약간 추가적인 약간 노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이게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의 어떤 정치적 보복 그리고 정치적 노이즈로 인한 흔들림은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악재도 나름 있습니다. 이래저래 좀 시장이 네. 힘들 것도 같지만 또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반은 어디로 네. 갑니까? 사실 뭐 산더미 같은 악재가 있는 것처럼 네. 보이지만 그만큼 또 호재도 많아요. 네. 근데 항상 주식시장은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악재가 부각될 때가 있고 호재가 부각될 때가 있는 거거든요. 아쉽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여러 일정들 때문에 악재성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거라고 보고, 오히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 가장 좀 중요한 테마는 또 실적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 마이크론 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워낙 또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한 하나 마이크론을 오늘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공정, 후공정 어저께 굉장히 좋았어요. 소부장 종목들이. 네. 삼성전자와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전공정에는 원익 IPS, PSK 이런 기업들이 애프터마켓까지 굉장히 강한 네.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이제 후공정에서는 하나마이크론하고 두산 테스나 같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뭐 반도체 후공정 OSAT의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 법인이 지금 DDR5 초호황 때문에 실적이 지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HBM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대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HBM을 제외한 나머지 레거시 쪽에서는 OSAT 물량이 굉장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게 이미 3분기 때 실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3분기 때 이제 매출액이 4,300억, 영업이익이 384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예상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4분기 때도 한 5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마이크론이 이 정도 실적이었다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4분기 컨센도 다 상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렇다면 마이크론 실적도 예상치는 550억이지만 아무리 못해도 600억 이상까지는 영업이익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일회성 비용이 일시적으로 반영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전히 이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를 이 HBM4 시장에서 이제 추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죠. 예. 삼성전자 아쉽게 아직도 이제 뭐 공식적인 퀄 통과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12월 아니면 뭐 1월 경에는 충분히 이제 엔비디아 HBM4 퀄 통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HBM4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 쪽도 최근에 인텔 쪽에 칩 수주, PCH 칩 수주할 수도 있다라는 양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테슬라라든지 애플 그리고 인텔까지도 추가적인 이제 파운드리 예. 고객사로 확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HBM4에 정말 승부를 좀 걸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들은 후공정은 특히나 외주를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메모리 슈퍼사이클 초호황과 관련해서는 하나마이크론은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어마어마한 이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주가는 지금 2달째 횡보 국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저께 2만 원대 이제 초반에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횡보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오늘 바로 반등이 들어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하방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지금 정도 시점이라면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왜 못 간 거예요? 누가 봐도 오사트 쪽에 그러니까 이 후공정하는 건 다 외주를 네. 맡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좀 실적도 기대가 좋았고 왜 안 업황에 대한 반영되네요? 기대감도 좋았는데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횡보를 했고 아, 특히나 그래서? 또 2달 동안에 코스닥 시장에 제약바이오, 로봇 어마어마하게 좀 급등을 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 쪽에 자금이 이제 대거 좀 쏠려 있는 상황이 나타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좀 외면받았는데 연말에 이렇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 이제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상대적으로 좀 밸류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을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맥도날드, 나이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성장하는 종목들을 네. 좀 찾게 되는 그런 이제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실적 모멘텀을 좀 강하게 부각받을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반등이 이제 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매수가는 네. 어제 종가 이제 24,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영민 매니저가 결국 마이크론이 이 정도라면은 또 삼성도 파운드리의 진심이기 때문에 이제 후공정 라인들은 네. 오사트한테 물량도 각오하면 하나 마이크론이 또 실적과 함께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준호 매니저는 완전한 개별 기업 재료입니다. 맞습니다. 예. YG 플러스. YG 플러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